바로 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얼룩덜룩합니다. 비트코인도 오늘 한 얼마 안 됐어요. 117K를 딱 터치를 하더니 다시 살짝 또 내려온 상황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 어제 일봉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을 때보다 지금 살짝 조금 더 빠지긴 했네요. 근데 제가 캡처를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올라가다가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FOMC를 앞두고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 그러니까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강하다. 그러니까 알트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일단 비트코인은 오늘 이제 117K까지 또 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한 이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비트코인이다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약해가지고 막 계속 빠지지 않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추후에 충분히 잘 갈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힘을 내면은 이제 지금은 약간 좀 불안하지만 알트코인들도 잘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일 새벽 이 FOMC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아마도 그 올해 첫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25bp냐 뭐 50bp냐 그거의 문제죠. 아마도 25bp가 될 것 같은데, 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 혹시 모르니까 또 그거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도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FOMC가 그 금리 결정이 되면서 파월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그것도 중요할 테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파월의 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방향성이 어쨌든 흐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뭐 호재든 악재든 그것이 그 때가 됐을 때 진짜 그 재료가 유효한 걸로 흐르게 되면서 확실한 그 방향성은 오히려 이 FOMC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시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던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이미 지금 알트 시즌으로 가리키고 있고, 이것이 혹시 고점 신호는 아닌가, 아마 이 부분을 지금 걱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의 또 분석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리플이 지금 뭐 4,000원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제자리 걸음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이 가장 강력한 시기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이 또 현재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은 어떠하느냐, 4시간봉, 일봉, W자 패턴을 이제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4시간봉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밤에 이제 새벽 1시 이후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 1차 지지대로 봤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지대가 아니라 저항대인데 이제 제가 처음에 설정을 지지대로 해놨으니까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자리를 진입을 했어요. 그죠? 진입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9시 이후로도 이제 살짝 넘어서서 이 117K를 또 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터치를 하고 현재는 살짝 또 빠진 상황이다. 그래서 1차 지지대를 다시 한번 그 저항에 한번 막혔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지지대에서 이제는 저항대로 바뀐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또 터치를 하고 이제 막힌 상황이다. 그리고 내일 새벽 FOMC, 근데 오늘 일봉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FOMC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결정이 날 텐데,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일단 보시게 되면 일봉이 어제 한 1.2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117K를 찍고 살짝 빠지고 있는데, 일단 추세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 저점을 찍고 지금 전혀 꺾임 없이 갔다는 것을,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51선, 어제도 51선 근처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이제 상승을 하면서 51선을 지켰다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자 패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걸 보시면 이제 요때 저점, 그러니까 고점이죠. 요때 고점을 지금 오늘 날짜로 해서 터치를 했으니까 지금 뭐 추세가 깨진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다시 옮길 수 있겠죠. 요것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그 1차 지지대를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0.618 자리가 117.9K, 그러니까 한 118K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지금 그 흐름도 이 0.5에서 0.618 이 피보나치 비율로 요 비율에서 요 지금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진짜 여기서 이 0.618 자리를 넘어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이 FOM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크든 작든 어쨌든 이 조정의 구간을 다시 한번 좀 겪느냐, 요것이 이제 결정될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FOMC 하루 앞둔 미 증시는, 그러니까 어제 미 증시는 어떻게 흘렀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또 붉게 물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빅테크의 이 기술주들이 이제 몇몇이 이제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나마 이 기술주들이 몇몇은 이제 버텨준 덕분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0.07%, S&P 500은 마이너스 0.13%,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27%.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단기 관점으로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이제 변곡종으로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증시가 너무 좀 이렇게 가파르게, 그러니까 9월이 가장 약세 달임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한 번쯤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쉬어주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하방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살짝 이것을 뭐 하락으로 보기에도 애매하긴 해요. 뭐 마이너스 0.07이니까 거의 제자리고, S&P 500도 마이너스 0.1% 수준이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하락을 했다라고는 사실상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FOMC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미 증시도 관망세에 지금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내일 새벽 FOMC가 폭주 기관차가 될지 아니면 변곡점이 될지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폭주 기관차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더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변곡점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의 상승에서 다시 이렇게 꺾이는 요 변곡점이 되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변곡점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제 예상으로는 기존 패턴대로라면은 이렇게 저점을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딱히 뭔가 하락 재료가 갑자기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왠지 지금 그 분위기로 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아예 틀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FOMC가 파월이 뭐 비둘기 발언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다가, 근데 이제 지난 이때 잭슨 올 때도 비둘기 발언했는데 상승했다가 결국에 내렸잖아요. 당장 이제 오늘 일봉, 그러니까 내일 FOMC니까 오늘 일봉에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가 아직 때가 아니니까 또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진짜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V자 반등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팔사팔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 큰 그림 보면서 가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단기 흐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자, 그것을 잊지 말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방에다가 4848은 필패고 큰 그림은 필승이다, 필승한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사자성어로 만들어 볼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제가 만든 겁니다. 4848 필패, 홍관 필승. 그러니까 홍관이라는 것이 클홍 또 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본다라는 그 한자어가 홍관이라는 요 한자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8필패 홍관 필승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4848 하지 말고 큰 그림 보면서 가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요 얘기를 할게요. 알트 시즌, 이제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알트 시즌이다. 75를 넘어서면 알트 시즌으로 보는데, 오늘 날짜로 지금 78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지금 알트 시즌에 진입을 했나? 그럼 이것이 고점 매도 시그널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아마 이것이 또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과거 알트 시즌 돌입했을 때 어떤 시기였는지 그것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보시면서 알트 시즌 지금 이다 보시면 지금 이때입니다. 현재가 알트 시즌이 며칠 전에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전에 언제 알트 시즌으로 진입을 했었느냐 이때거든요. 그 시기를 보게 되면은 2024년 12월 달쯤에, 그러니까 작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진입을 했다.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 2024년 1월 달. 그러니까 이때가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승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막 그 기대감이 올라왔죠. 그때 이제 또 알트 시즌에 진입을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2022년 8월부터 언제까지냐? 9월까지예요. 9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죠. 어떤 시기냐? 트럼프 당선 이후,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시점 2022년 8월부터 9월. 이때가 언제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제 토털 2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때거든요. 2022년 8월부터 9월달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2022년도 이제 대세 하락장 때, 이때 루나 사태 터졌던 그때, 그리고 엄청 하락을 하다가 이제 살짝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했었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 그래서 8월달, 9월달 이때 알트 시즌 인덱스상 알트 시즌을 가리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 그 한가운데 속에,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FTX거든요. 한가운데 속에 이제 여기 바닥 찍고 올라오게 되니까 알트 시즌 인덱스에서 지금 이 알트 시즌으로 지금 왔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트 시즌의 정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트 시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을 번역으로 볼게요. 지난 시즌, 그러니까 90일 기준이에요. 요거는 90일 동안 상위 50개 코인 중에 75%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면은 이것은 알트코인 시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요것을 보는 것은 90일이 기준입니다. 90일 그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알트코인 중에 75% 이상이 비트코인보다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였으면 이제 알트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지금 90일 동안 상위 50개 코인 중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 이 75를 넘게 된 거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여기에 있는데 비트코인보다 좋은 성과를 낸 코인이 이만큼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만큼. 그래서 가장 지금 그 좋은 성과를 보였던 것이 보시게 되면은 요거거든요. 요 상태. 제일 보면은 요 펭구, 그러니까 펭귄 코인, 그 퍼치 펭귄인가 뭐 그 코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코인. 그래서 그 쭉 해가지고 지금 이더리움이 여기 있고 또 XRP가 어디 있죠? XRP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36%, 이더는 74%.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지금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보다 좋은 성과를 낸 코인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지금 알트 시즌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시기가 2022년 대세 하락장 때 요만큼 올라오게 되니까 지금 알트 시즌으로 알트 시즌 인덱스상 알트 시즌을 가리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90일 동안에서 비트코인보다 이제 대부분의, 그러니까는 한 75% 정도의 이 코인들이 비트보다 좋은 성과를 보였으면 그냥 알트 시즌으로 표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 시즌의 그 시점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알트 지금 그 시즌은 이제 진짜 알트들이 막 달아 올라가지고 이제 알트들이 막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2022년 8월달, 9월달 여기도 알트 시즌으로 가리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 시즌의 시점과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90일 기준이니까 정확하게 6월달 말부터 알트코인들이 이제 막 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상승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9월달,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그때 6월달, 7월달 그때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때 쌓인 게 이제 보여가지고 살짝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 시즌의 시점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그 체크 포인트까지 볼게요. 찐 불장 시 알트 시즌은 얼마나 지속이 됐었느냐. 그래서 먼저 2021년 그 불장 때를 한번 체크해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때 이제 2022년 8월달 봤잖아요. 그 앞서서가 딱 그때거든요. 2021년 이때가 지금 2022년 8월달 이 앞서서가 2021년 지금 보시면 한 3월달부터 지금 6월달까지 요 밑에 보시면 돼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러니까 이때가 딱 그 불장인 그 시기잖아요. 2021년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래서 2021년 정확히 3월 25일 알트 시즌에 진입을 해서 2021년 6월 21일 알트 시즌 고 75 아래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3개월 동안 지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 지금부터가 찐 불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면 이때도 그랬으니까 수개월간 알트 시즌에서 머물면서 시장이 과열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데 지금 일단 진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찍고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장이 온다면 이렇게 3개월 동안 지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때처럼 3개월이 될지 아니면 2개월이 될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지금이 알트 시즌 그 우리가 바라는 그 때가 맞다면 지금부터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21년 두 번째 불장,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고점을 다시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쌍봉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렇다면은 2021년 두 번째 불장 때는 어땠는지 이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어땠는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트 시즌을 보기 전에 토털 2를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쌍봉이 쌍봉이잖아요. 토털 2로 본다면 5월 12일 날 고점을 찍고 11월 10일 날 요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요 별이 있는 요때 11월 10일 날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렇다면은 알트 시즌 인덱스로는 11월 10일 날 어땠었느냐 보시면 2021년 지금 11월 10일 날 요때죠. 지금 10일 날 2021년 11월 10일 날 근데 그 위치는 여기 있었습니다. 51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정확하게 잡아낸다면 이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에 지금 진입을 했어야겠죠. 근데 51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여기 진입 안 했으니까 아직 더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완전 낭패를 받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트코인 알트 시즌 인덱스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 알트 시즌을 정확히 잡아내는 지표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대하락장 때 오히려 이때 지금 알트 시즌 인덱스에 지금 불이 들어와서 75 이상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리고 진짜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때보다도 이때가 살짝 더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트 시즌 인덱스는 고점을 잡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시즌 인덱스 이것을 보고 이제 진짜 고점이 왔다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지표다. 정확히 잡아내는 지표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확히 잡아내는 알트 시즌 인덱스도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연간 알트 시즌 인덱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알트 시즌,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알트 시즌 하면은 90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트 시즌 인덱스를 이 사이트에서도 알려주고 있지만 코인마켓캡에서도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수치가 살짝씩 달라요 보면.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상위 50개를 본다고 하지만 코인마켓캡 같은 경우는 100개를 보더라고요. 100개. 마찬가지로 근데 75%를 넘어가면은 이제 알트 시즌으로 보는데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는 살짝씩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코인마켓캡 같은 경우는 그냥 90일만 표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연간으로도 표기를 합니다. 월간으로도 표기를 하고. 그런데 이 연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연간 기준으로는 아직 33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즌에 아직 더 가깝죠. 알트코인 시즌은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시면 역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여기서 연간으로 했을 때 알트 시즌으로 넘어간 적이 언제가 있느냐. 지금 마지막이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021년 이때 이제 11월부터 해가지고 2022년 1월 달까지 요때 그러니까는 쌍봉 아까 말씀드렸던 요 쌍봉의 시기 요때 시기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요때도 2021년 지금 보시면 한 4월달 진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 그러니까 지금 이건 토탈2인데 비트코인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4월달부터 고점을 찍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4월달부터 이제 알트 시즌으로 진입을 했었다. 그리고 그 전이 언제였었느냐? 이때가 보면은 2020년 8월이에요. 그죠? 2020년 8월 밑에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이때가 2020년 8월부터 9월달까지 연간 알트 인덱스 상으로 알트 시즌 시기인데, 근데 이때예요. 코로나 쇼크로 엄청 하락을 했다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이때 더 많이 오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연간으로도 이때 알트 인덱스 상의 알트 시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2018년인데 이때는 이제 알트코인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이때 데이터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2020년 이후로 보면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딱 3번 갔습니다. 3번. 그 이후로 아직 단 한 번도 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기준으로 이 연간 기준으로 봐서 지금 알트코인 이 시즌으로 넘어가는지 이것을 체크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하나 또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의할 점, 최고점을 기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도 봤지만 아까 이제 두 번째 그 쌍봉, 그 두 번째를 봤을 때 지금 이 알트 시즌 인덱스에서 벗어나는 그 시기가 2022년 1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최고점은 1월 4일에 찍었습니다. 1월 4일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 토탈2 최고점을 찍었을 시기가 실질적으로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가격은 아니라 그 알트코인 시총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가 11월 달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트 시즌 인덱스에서 최고점을 찍을 때가 12월이고 또 1월 달에, 그 다음에 1월 달에 벗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12월이면 요때쯤이에요. 그죠? 요때쯤이고 1월 달이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던 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상 최고점을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진입 시기를 이미 고점 영역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 여기 이제 진입을 했을 때가 2021년 10월달, 한 10월달 거의 말이거든요. 11월 4일날 이제 진입을 한 것으로 나오네요. 이때 이미 여기를 진입을 했을 때 이미 지금 알트코인들은 상당히 과열돼 있고 매도를 고려할 때 시기지 이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지금 여기 진입을 했을 그 시기가 2021년 지금 이때 진입했을 시기가 4월달이고, 그리고 벗어나는 시기가 6월달이거든요. 근데 토탈2를 보게 되면은 이때도 고점은 5월달에 찍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폭락이 나왔을 때도 이때가 이제 부처빔이거든요. 부처빔. 이때도 5월달이에요. 그 석가탄신일이 5월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달에 실질적으로 고점을 찍었지만 6월달은 많이 이미 떨어진 상태였다. 그러니까 지금 진입했던 그 시기, 그건 이때가 지금 딱 4월이기 때문에 진입했던 그 시기를 어느 정도의 고점으로 봐야지 이것이 계속 가서 고점까지 뭐 해서 더 많은 이제 그 코인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사실상 고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하는데, 그러니까 진입 시기를 이미 고점 영역이라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알트 시즌 인덱스 그 75까지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제가 아까 체크를 해보니까 빠르면 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요게 한 2개월 정도 걸린 거거든요. 2개월 정도고 요게 한 3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한 여기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만약에 진짜 이제 알트 시즌으로 간다 하게 되면은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게 올리면 뭐 1개월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한 2개월에서 3개월에 걸쳐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2개월, 3개월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알트코인들은 상승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과열 지표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표 하나뿐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버블 지표로 해서 온체인 지표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 지표에서도 나타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그러면서 무엇보다 전체 시장이 과열되기까지를 기다리기보다는 개별 코인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는지 그 여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2021년도에 리플 같은 경우는 4월달에 고점이 2021년도 4월달 이때가 이제 리플이 4월 중순쯤에 리플이 이 사이클의 고점을 찍었는데, 그런데 도지코인, 제가 이 도지코인으로 큰 수익을 봤죠. 얘 때문에 이제 리플도 100만 개를 모을 수 있었던 건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나왔어요. 5월 8일. 어버이날 때.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어버이날. 이때가 주말이었거든요. 이때가는 아마 이때쯤에 리플은 고점을 찍은 것이고 도지코인은 이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마다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막 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코인마다 다르다. 고점이. 그래서 전체 시장에 과열되기까지를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별 코인 이것이 오버슈팅이 나오는지 그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지코인, 그러니까 4월달에 리플이 먼저 고점이 나왔잖아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4월달에 고점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에서 안 팔고 기다릴 수 있을까? 저는 일단 기다려서 여기서 팔았는데 이때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보시면 65%가 떨어진 거예요. 고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고점에서 여기서 65%가 떨어진 겁니다. 엄청난 하락이 나왔던 건데, 여기를 견디고 나니까 이렇게 더 높은 가격이 오는 건데 여기 왔을 때 안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각자마다 그 내가 목표한 그 목표가가 다르고 또 이제 얼마를 만들지 그 목표 금액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왔을 때 여기가 제가 여기서 얼마에 판다 해가지고 다 같이 파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아까 여기 고점이고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서 기다리겠다. 근데 이렇게 나올지 리플처럼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진짜 모릅니다. 고점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팔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따라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만의 그 목표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코인으로 얼마를 벌고 싶은지 나름대로 그 금액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가야지. 그래야지 제가 도지코인 판 것도 그때 안 팔았잖아요. 그 마이너스 65%를 다 견디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알트 시즌 인덱스상 알트 시즌에 진입했다고 해서 아직 알트를 매도할 시기가 아니다. 그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이 90일 기준, 그 보통 사람들이 보는 요것으로 지금 그 코이니스 보면은 알트 시즌 나오거든요. 그게 다 90일 기준입니다. 다 90일 기준.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알트 시즌이지만 그럼에도 아직 알트를 매도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이 연간을 보면 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향하는 구간 동안 제가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진입하는 시기가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지금 상승하는지 그 여부를 보면 됩니다. 여기를 넘어섰다 안 넘어섰다 그것보다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이제 리플 시작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보고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